최근 로봇주들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6년은 로봇의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분명 로봇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이 맞고 미래의 먹거리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로봇주 보며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하나? 아니면 거품 꺼지면 어떡하지? 라고 말이죠. 매일 뉴스를 보면 테슬라가 뭘 했다, 중국 로봇이 얼마다, 정보는 쏟아지는데 정작 내 계좌를 지켜줄 기준이 없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한 발짝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다면 2026년부터는 실적이 주가를 결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성장 산업이 이 꿈에서 숫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투자자는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로봇이 백덤블링하는 동영상을 보며 로봇이 세상을 바꾸겠구나 생각할 때 시장 뒤편에서는 조용히 자본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칼날이 옥석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에서 서핑을 즐기는 게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지 않고 로봇주에 투자한다는 건 눈 가리고 고속도로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계좌를 불려줄 숨겨진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먼저 자본 사이클이라는 개념 하나만 딱 잡고 갑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본 탕후루 가게를 떠올려 보세요. 탕후루가 뜬다고 하니 온 동네에 너도 나도 가게를 엽니다. 이게 바로 자본 유입 단계죠. 결국 가게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가격 깎기 경쟁을 하다가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공급 폭발입니다. 이때 웃는 건 누굴까요? 탕후루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탕후루 기계와 설탕을 파는 도매상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5년 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삼성, 애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HTC, 블랙베리,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뛰어들었습니다. 뉴스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 사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많던 기업들 다 어디 갔습니까?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건 삼성, 애플뿐이죠. 이게 바로 성장 산업의 함정입니다.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기업이 수두룩해지죠. 지금 로봇 시장, 특히 휴머노이드 완제품 시장이 정확히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의 대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확인된 것만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해버리니 너도 나도 로봇 만든다며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급 폭발 단계죠. 그 결과가 충격적인 숫자로 나왔습니다. 중국 유니트리의 로봇 가격 불과 1970만 원입니다.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도 안 됩니다. 테슬라가 우리는 2,800만 원이 목표다 라고 외칠 때 중국은 이미 1,000만 원대 로봇을 시장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건 로봇 하드웨어가 빠르게 범용제, 즉 특별할 것 없는 싼 물건이 되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들이 자선 사업가라서 싸게 파는 걸까요?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 싼 로봇을 대량으로 뿌려서 시장을 장악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쓸어 담겠다는 데이터 플라이휠 전략입니다. 자, 2026년이 되면 테슬라, 현대차, 그리고 수만 대의 중국산 저가 로봇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과연 완제품만 만드는 기업들이 예전 같은 마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전문 용어로 이익 없는 번영, 매출은 늘어나는데 남는 돈은 없는 껍데기만 화려한 성장이 될 위험이 큽니다. 하드웨어만 조립해서 파는 어설픈 기업들은 가격에서 밀리고 데이터에서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리포트에서 아무도 이런 불편한 진실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죠.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니까 로봇은 무조건 간다는 달콤한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뻔한 내러티브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가올 2026년은 우아한 성장의 해가 아닙니다. 로봇의 공급이 풀릴 때부터 생존을 위해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의 전쟁터로 들어서는 냉혹한 전환점입니다. 그럼 로봇 투자는 이제 끝난 걸까요? 다 팔고 도망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기회는 바로 이 피 튀기는 전쟁터 한복판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탕후루 가게들이 경쟁하다 망할 때 누가 돈을 벌었다고 했죠? 설탕과 기계를 판 도매상입니다. 이걸 로봇 시장에 그대로 대입해봅시다. 테슬라가 이기든 중국 유니트리가 이기든 아니면 현대차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로봇 생산량이 늘어나면 무조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 부품들이 있거든요. 바로 로봇의 관절과 근육을 만드는 핵심 부품 기업들입니다. 로봇 한 대에 팔다리 관절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최소 40개 이상입니다.
로봇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품 수요는 40배, 50배로 폭발합니다. 중국이 로봇도 싸게 만드는데 부품은 못 따라해?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못 따라합니다. 로봇의 관절인 정밀 감속기,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초소형 액추에이터, 이건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의 영역이거든요. 중국산 저가 부품은 로봇이 걷다가 넘어지고 팔이 달달 떨립니다. 설령 중국이 기술을 따라잡는다 해도 한국, 일본 기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증시엔 기회입니다. 로봇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미래의 군인이자 노동자, 즉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과연 자기네 로봇에 심장과 관절에 중국산 부품을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안보 문제 때문에라도 중국산 부품은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될 겁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어디뿐일까요? 전 세계에서 이 정밀 부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 중국 빼면 딱 두 곳입니다. 일본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즉 기술이 좋아서도 쓰지만 비중국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흐름이 우리 부품 기업들에게 독점적인 운동장을 깔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로도 이기고 환경도 우리 편입니다. 지금 로봇 시장의 핵심 키를 꽉 쥐고 있는 기업들, 완제품 회사들이 제발 부품 좀 달라고 줄을 서는 기업들. 2026년 치킨 게임의 승자는 화려한 로봇 회사가 아니라 바로 이 슈퍼 을이 될 것입니다. 한번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로봇의 심장인 감속기입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펴보는 교과서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시장 점유율 70%, 사실상 표준이죠. 테슬라 로봇이든 뭐든 이게 없으면 관절이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라 투자가 꺼려지거나 한국 시장에서 답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SPG가 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해낸 유일한 대안이죠. 삼성과 현대차가 일본 부품 의존도를 줄이려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파트너입니다. 단 냉정하게 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SPG도 기대감을 타고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비싸게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기보다 향후 시장의 열기가 식고 주가가 조정받을 때를 기다렸다가 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두 번째, 로봇의 손끝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와 손기술입니다. 로보티즈가 시장에서 이미 상당히 주목받은 상황입니다. 로봇이 걷는 건 이제 기본입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건 컵을 쥐고 문을 여는 섬세한 손기술인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흉내낼 수 없는 디테일이죠. 이 종목 또한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올라 향후 열기가 식을 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을 때도 볼 수 있는 이유는 치킨 게임으로 적자나는 기업들은 퇴출되겠지만 핵심 부품사는 오히려 그 치킨 게임 덕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품을 가져다가 진짜 제대로 된 로봇을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사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이고 공급망 중에서는 사면, DIC 같은 기업들도 로봇 부품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단순히 로봇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고급 기술에 자동차 공장의 대량 생산 노하우를 합치면 2026년 양산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 중국 때문에 로봇 가격이 싸지고 흔해지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로봇을 팔 기업? 아니요. 그 로봇을 사다가 공장에 투입할 기업입니다. 로봇으로 비싼 인건비를 대체하고 생산 효율을 극강으로 끌어올릴 때 수혜를 입을 첫 번째 섹터, 바로 자동차입니다. 로봇 도입으로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로봇을 써서 돈도 버는 기업,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그룹은 장기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다가올 2026년 로봇 투자의 승패는 딱 세 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중국이 1년 안에 베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기업은 과감히 피해야 합니다. 중국의 자본과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정밀 감속기나 로봇손처럼 수십 년의 노하우가 쌓여야만 가능한 진입 장벽이 있는 기술이라면 그것은 강력한 해자가 되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둘째, 미국과 유럽 시장에 팔 수 있는가?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고 있죠. 이는 한국과 일본의 부품 기업들에게는 경쟁자가 사라지는 엄청난 기회, 즉 반사이익을 의미합니다. 셋째, 실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연구실에서 로봇 한 대 만드는 건 대학생도 합니다. 하지만 불량률 없이 10만 대를 찍어내는 건 제조업의 영역입니다. 테슬라나 현대차처럼 검증된 생산 능력이 없는 기업의 계획은
믿지 마십시오. 2026년은 계획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을 시작해야 하는 해니까요. 어쩌면 로봇 투자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품이 꺼지고 가짜들이 사라진 폐허 위에서 진짜 보석들이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내러티브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실체라는 단단한 땅을 딛고 성공 투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